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시, 5차시, 6차시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무신정변, 그 다음으로 무신정권과 치시정권, 그 다음으로는 농민과 천민과의 저항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무신정변에 관련된 여러분들과의 질문 그리고 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에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신정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옆에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아니면은 별로다라고 하는 의견도 한 30%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무신정변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답변 중에 한 60대 40, 70대 30 정도는 좋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무신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잘 해줬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뭐 술을 먹는 왕이 없어져서 좋아졌을 것 같다라고 공통된 왕에 대한 입장을 보이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왕이 허수아비있기 때문에 좋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전의 권력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요, 지금 이 순간은 좋게 바뀔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똑같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무신들이기 때문에 독재와 폭력이 더 많은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차별은 유지되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는지는 5차시를 통해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질문들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옆에 화면을 참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신정변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차별과 차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나 폭력적으로 일으킨 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신들은 뭐 했을까요? 무신들의 그런 통제 속에서 억눌려 살거나 아니면 죽었을 겁니다. 문신들의 권위는 땅바닥 아래로 쳐졌겠죠. 왜 명종, 의종의 아들을 왕이 앉혔을까? 의종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무섭겠죠, 무신들이. 그래서 허수아비왕으로 세우기 위해 명종을 세웠던 거겠죠. 그러면 왜 왕을 죽이지 않고 나라 바꿀 생각을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 당시에는 왕이나 나라를 바꾸는 것은 굉장한 더 큰 반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수나 무리수는 두지 않고 체제 내를 유지하면서 바꾸는 걸로 그런 걸로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신들을 이용하는 서방을 설치하는 것이겠죠. 무신정변이 만약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벌귀족 세력들의 그런 엄청난 권력이 유지되었고 결국에는 농민, 천민들의 저항이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신 중 지휘관이 됐던 사람, 정중부, 최충원, 이의민 이런 사람들 있죠. 무신들도 차별을 했을까요? 차별을 했는데 이 문신들은 이미 무신들에 의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자동적인 차별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신정변 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고요. 농민들과 천민들은 무신들을 기대했지만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이 차별받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군인으로서의 대접, 군인으로서의 최고 지휘관에 올라갈 수 없는 점, 과거 제도에 없는 점, 공이란 공은 다 뺏기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겠죠. 자, 그 다음 문신들은 당할 줄 몰랐나요? 일부의 문신들은 언젠가 우리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반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현원은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춘천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왕은 몇 명인가요? 34명입니다. 왜 자신의 고향에서 농사를 짓나요? 자신의 고향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터전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조선시대 이과는 잡과, 왜 조선시대를 묻고 있죠? 예, 이과는 거의 잡과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이과,
경제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무신들이 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문벌 귀족들의 더 이상의 부패를 막았다라는 것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진작 반란을 안 일으켰나요? 워낙 문신들과 왕들과 이런 차별이 줄어들길 바랬지만 그들도 극단의 선택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 보연에 있었던 수바키 사건이 너무나 결정적인 불만이 폭발했던 매개체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바키는 의종이 무신들을 좀 유하게 좀 인정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종은 원래는 무신들을 어느 정도 대우해 주려고 무신들을 접대해 주기 위해서 대접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지만 할례가 그런 행동을 보일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문벌귀족을 무너뜨린 이후의 고려의 변화는 결정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데 절반이잖아요. 무신정변이. 지배층이 바뀌었죠. 지배층이 바뀌었다는 거는 고려 전반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려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반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합의를 봤다거나 협의를 봤다거나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선택될 가능성은 그리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신들은 모두 이 다 정변에 찬성했나요? 일부 불안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가 실패하면 다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의구심은 항상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반란 일으킨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었겠죠. 중방의 제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중방은 무신들의 모든 회의를 담당하는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원래 있었던 기구였고요. 그거를 완전히 1등 기구화한 것이 바로 중방입니다. 왜 무신들을 차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려가 유교를 굉장히 숭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과 없고 문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싸우라는 무신들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언제 좋아지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태조 왕건에서 광종 성종까지가 아마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성기는 그 여진이 쳐들어오기 직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가 기록한 건가요? 이런 거는. 고려 정부,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이후부터 고려시대부터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이거를 조선시대에 가서 체계화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차시 무신정변 질문 끝입니다. 자, 이번은 5차시 무신정권 그리고 최씨정권의 수립까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했던 것이 뭐냐면요. 과연 내가 무신이었으면은 반란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란에 참여하거나 동조했을 것이다. 혹은 묵인했을 것이다.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 많았고요. 나 같으면 반란을 쫄보라서 못 일으켰을 것이다. 아니면은 문신에게 그냥 맡겼을 것이다. 아니면 대인배네요. 국민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뭐 무신과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런 답변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는 어떻게 돼야 됐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정답지는 총 4개였죠. 고려가 망해야 했다. 문벌귀족이 유지되어야 했다. 무신정변은 적합했다. 백성들의 반란으로 나라는 망해야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거의 문벌귀족이 유지되어야 했다는 걸 제외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비슷했는데요. 그 중에서 높았던 게 무신정변은 정당했다. 이 무신정변을 배우고 있고 그 무신정변의 일으킨 그 이유들이 나름 감정적,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보였던 그런 차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본격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음이는 습격당했나? 네, 습격당했죠. 최충원에 의해 습격당했는데 이전 시간에 배웠을 때는 매인지 비둘기인지를 최충원 형 거를 훔쳐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이음인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에 최충원이 거의 2인자 입장에서 나섰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신정권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알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천민 출신이었던 이음인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의 처음 시작이었던 최충원, 그리고 두 번째였던 최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우는 정박을 설치했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최충원 시대가 이민보다 낫다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최충원이 어느 정도의 이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등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백성들의 인기와 왕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인기를 어느 정도 끌어당기면서 집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신들은 이를 다 그만두었나? 대부분의 그 무신정변 때 죽긴 했지만 새로운 무신들이 성장한다 그랬었죠. 그 새로운 무신들 밑에서 서방에 가서 공부하는 새로운 문신들은 생겨나게 됩니다. 고리대가 맞냐? 예, 고리대가 맞습니다. 고리대는 똑같은 말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 정권이 뭐예요? 심지어 무신이 뭐냐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쟁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군인들이 집권한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들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수탈이 더 심해졌을까? 무신들이 이미 많이 받지 못했고 굶주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합당하다고. 내가 이만큼 못 얻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당연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신들은 왜 정치를 못했냐? 그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투입되어 있었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그런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비적합했고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런 이전의 행동들을 통해서 기반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들었을 가능성은 높죠. 왜 비둘기랑 매를 이용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하냐? 이거는 거의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개나 고양이 키우는 애완용처럼요. 왜 신진사대부라고 하냐? 왜 신진이라고 하는 게 붙냐? 사대부는 선비라는 뜻인데요. 신진은 새롭게 나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전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새로운 세력이라고 하는 뜻이 붙이기 때문에 신진이라고 붙습니다. 백성들은 언제 잘 사냐? 저도 궁금합니다. 정변이 뭐냐? 정치적인 변란, 반란이라는 뜻인데요. 무신들이나 문벌귀족들이나 모두 정치판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다. 정치적인 반란. 사람과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변이라고 합니다. 최씨 정권이 무너진 이후 아무도 가만두지 못했냐? 최씨 정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오히려 눈치를 보는 게 더 많았지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는 최의 마지막 가는 그쯤에 많이 등장하고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무신정권에 불만을 푸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무신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불만을 어느 정도 표출하기는 힘들었고 무신정권 직후에 김보당의 난이나 조유총의 난 같은 구문신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죠. 서방에서 이런 대표적인 문관이 있냐? 예,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명환편, 그러니까 그 주몽에 관련된 시 같은 걸 쓴 사람이 대표적인 서방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호원은 왜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경호원이라는 게 자신이 언제 죽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굉장히 죽고 죽이는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정중부, 이방, 이구, 이음인 뭐 이런 사람들 다 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겠죠. 고려는 왕씨 국가가 맞나요? 예, 왕은 맞는데 문벌귀족이나 무신정권기에 들어서면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최씨와 이씨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구독자 수가 왜 비공개냐? 너네가 예, 그만하겠습니다. 구독을 취소하잖아요. 최씨 정권 이후 집권자들은 약했냐? 네, 최씨 정권이 거의 끝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몽골과 전쟁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몽골에게 항복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신들의 입지가 좀 낮아졌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가장 고려에게 큰 변화는 무엇이냐? 정치적인 변화겠죠. 집권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권층, 이 지배층이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바뀌고요, 경제적으로 바뀌고,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5차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농민과 천민의 저항 부분인데요. 6차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설문으로 물어본 것 중에 망해와 망소의 이름 누가 붙였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38.1%의 학생이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가 얘네들 잘못한 놈들이야 라고 해서 붙인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반란은 굉장히 국가 모독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쁜 놈이야. 망할 놈들이야. 너는 좀 덜망한 놈이구나. 라고 망이망소이라고 붙였다고 해요. 근데 망이망소이가 형제인지 아닌지는 팩트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붙였다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부모님이 너 망할 놈이야 라고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지역의 관리가 붙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망이와 망소이라고 붙이면 그렇지 않나요? 내 이름은 망할 놈이야. 아이고, 이상하죠. 농민과 천민, 특수행정구역 주민들이 왜 하필이면 무신집권기에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되네요. 정말 이 당시가 힘들어서 정말 이 당시가 힘들었겠죠. 이전 시대부터 계속 뺏겨왔는데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이 뺏기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겠죠. 또 이런 질문 답변도 있네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외적인 전쟁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필이면 이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했던 재미있는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6차시 질문 한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좀 많이 해주세요. 난을 일으킨 다음에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같이 죽거나 아니면 쫓겨나겠죠. 망이망소이의 난의 규모는 한 3,000명 정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1년 반 정도 저항했고 관군들도 이거를 진압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한충수의 노비 순정이었다면은 꼬바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만족의 난이 사실 성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망했겠죠. 하지만 그 농민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빌려서 하거나 노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토지 내의 그 경작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는 돌아가겠죠. 무신정권기를 좀 정리해달라. 임팩트 있는 사건 위주로.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신정권기는 딱 100년이에요. 기가 막히게.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딱 100년이에요. 그래서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정권 교체기가 이어졌다가 최씨 정권으로 최충원이 정권 안정기를 보이면서 몽골과의 전쟁을 겪고 결국에 최씨 4대 정권이 무너지면서 최후의 무신 정권이 이후에 몰락하고 몽골에 항복하면서 무신 정권은 끝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변을 일으켰다가 혼란기 겪다가 최충원이 최씨 정권으로 안정기를 보이다가 최씨 정권 끝나면서 혼란기를 겪다가 이 무신들도 계속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몽골에 항복하면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은 어느 정도냐?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토지세를 냅니다. 보통 10분의 1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당시 힘드냐면요. 왕이 내라는 세금이 있고 관리가 내라는 세금이 있고 또 무신이 내라는 세금이 있고 이게 이중적으로 똑같은 세금을 계속 내다 보면 원래 10분의 1만 내야 되는데 뭐 10분의 3, 10분의 4까지 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 특산물도 정기적으로 바치는 거, 비정기적으로 바치는 거. 그리고 노동력이 투입돼서 뭐 성보수를 한다던가 뭐 건축을 한다던가 이런 데 투입되기 때문에 농민들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농민, 천민의 난의 의의가 뭐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응하는 것이 아닌 이 당시에 농민과 천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이 어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번에 그 6반부터 10반까지 그 수업 들은 친구 중에 그 제가 보라색깔 나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들어오고 버렸어요.
왜 나라를 바꾸지 않냐? 이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적 사관에서는 굉장히 왕과 나라는 그냥 우월시 되는 건데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천민의 반란으로 성공한 경우는 없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농민과 천민, 그런 천민들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그 당시에 통제력이 거의 없다는 거고 나라 멸망하기 일부 직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큰 영향력이 줘서 일부 이 노예들의 반란으로 인해 국가가 멸망하는데 가속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이 망소이의 난 그냥 이렇게 적은 충고가 있는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불만이 폭발했던 건데 이런 농민과 천민이 봉기를 일으키면은 제가 제 수업 때 급속도로 일어났다가 급속도로 다운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불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만을 일으키겠죠. 폭발하겠죠. 반란 일으키겠죠. 하지만 반란 일으키고 싸우다 보면 결국 죽는 사람 생기고 다친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어느 정도 협상안을 내놔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도 죽을까 봐 너무나 불안해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또 반란을 하다 보면 밀고자가 생기고 반역자가 생기다 보니 주도자가 끌려가는 경우 그러면 순식간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적에 난 이후 노비들의 대우는 어떻게 됐나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충원의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 서양 쪽에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주와 기사, 그 철갑옷 두른 말 타는 기사들의 세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쯤 되면 이제 십자군 전쟁쯤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6차 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